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4%입니다. 그 4%의 1등급을 구성하는 아이들의 성격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 신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정말 1%입니다. 성적이 안 떨어져요. 난이도도 상관없어요. 국어의 신도 있어요. 한 2% 정도 되고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국어만 잘해요. 영어 수학은 잘 못해요.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국영수 다 잘하는 애들이고요. 이제 여기에 자기가 해당한다면 좋겠지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쯤 아닐까 싶습니다. 1, 2를 진동하거나 1, 3을 진동하거나 아니면 3에 고정돼 있거나. 반은 신이지만 반은 인간인 거죠. 어떻게 저 신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공부는 필요 없다. 어차피 모국어 화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하시면 이렇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에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 50% 정도만 다시 1등급이 된대요. 그럼 이 표랑 비교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기존에 1등급 받았던 2%는 다음에도 그냥 1등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반인반신들 있죠? 쟤네들이 계속 시험 볼 때마다 교체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을 차라리 못 본 학생이 전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제 조카가 있는데요. 고3이에요. 모의 수능 날 이후 연락이 단절됐어요. 문자도 다 씹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서 국어가 100점이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있는 조카가 아닌데 우연찮게 한번 그냥 100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그 학생은 학생이기도 하죠.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아요. 늘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이과 학생인데요. 저런 거 몰라도 답은 나오는데 라는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잘 됐다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차라리 6월 모의 수능 못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긴장감과 두려움 이후의 공부 과정에 집중력으로 소화시키면 훨씬 좋은 결과 날 수 있고요. 저도 내일 조카한테 똑같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제 입에서는 기출분석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걱정이 돼요. 신유형이 많이 나오면 매년 그렇습니다. 6월 모의 수능은 평가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좀 실험해 봐야 되거든요. 신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기출분석 필요 없다. 신유형 준비해야 된다. 또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출을 하도 많이 봐서 질렸다. 저는 묻고 싶어요. 그냥 본 거 아니냐 혹시? 어떤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 책을 5회 독하고 6회 독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놓고 기출분석은 효용이 없다. 무용하다. 신유형을 준비해야겠다. 근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형 3개 중에 제대로 된 신유형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기존의 기출에서 물어봤던 방식들인 거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출을 제대로 봤다면, 기출에 있는 모든 게 완전히 내 걸로 소화가 됐다면 이번 6월 모의 수능 100점 나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답 나오는 과정이 똑같거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기출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기출을 볼 것인가는 이미 이런저런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반대로 기출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 역으로 저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수능 당일날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모든 생각이 기출에 있었던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끄집어내서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상하고 신기하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모든 생각들이 기출을 하도 많이 봐서 거기에 담겨있던 생각들이 그냥 내 생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렇게 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역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왜 하필이면 이 내용을 문제화시켜서 답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하나의 출력 단자, 하나의 종류의 데이터.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 개냐, 한 개냐, 단수냐, 복수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모든 거냐, 일부냐, 지금 현재 있는 거냐, 가능한 거냐.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번 6월 모의 수능 볼 때 그 표현들이 처음 읽을 때 눈에 안 들어왔다면 아직 기출 분석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찾는 연습 정확하게 하시고요, 생각하는 연습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 분석이 정말 잘 돼 있다. 이 11번 문제 학생들 기억나시죠? 되게 이상한 선지예요. 한번 읽어보죠.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났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비읍 밑에 이응 있는 거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데요, 저 순경은 비읍이 어간 끝에서 비읍으로 바뀐 결과겠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순경은 비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면 저 위에 도바 옆에 있는 도화가 아니라 저 오 자리에 비읍이 들어가야죠. 순경은 비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정도 말 안 되고 뭐가 이상하면 틀린 거다라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틀렸다고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출을 많이 풀어봤다면 이 정도면 심각하게 틀린 거예요.